자, 그럼 충격적인 사건을 일단 전해주세요. 네, 어제 국민의당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인데요. 당시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던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4일 앞둔 지난 5월 5일에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와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함께 다닌 동료의 증언이라면서 녹취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남동생과 짜고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가짜 녹취 파일을 만들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건넨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과를 하자마자 뉴스가 또 계속 쏟아졌어요. 그죠? 네,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유미 씨는 지시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지목한 이유미 씨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밝힌 건데요. 여기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허위 자료를 만든 일이고 검찰 조사 받게 됐다면서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체포가 됐죠. 또 긴급 체포가. 네, 어제 저녁 9시쯤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긴급 체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뭐 국민의당에서는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타격이 더 컸을 테니까 네. 그나마 직접 몇 시간이나 먼저 밝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과 형식을 취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화해 제스처죠. 예. 미안하다. 사과. 미안하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긴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기 이미 50일 가까이 됐고 고소 맞고소가 있었던 게 오래전인데 물론 이제 당에서는 이 사실을 안 게 이틀 전이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 당사자가 지금 50일 가까이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오히려 알았지만 계속 타이밍을 봤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말이 되죠. 그쪽에 훨씬 설득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제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문준용 씨, 피해자인 문준용 씨의 어떤 피해나 심적 고통 이거는 당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건 뒀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50일 이상. 가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계속 방치한 거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당사자가 이 사과를 받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평당원 또 자원봉사자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유미 씨가 이제 전남 여수갑에 지난 총선 때 예비 후보였어요. 네, 출마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영주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입니다, 아마. 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총선에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던 사람을 자봉이라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역풍 맞을 만한 해명인 것 같고, 예. 가능하면 축소하려고 했던 거죠, 의미를. 게다가 안철수 전 의원하고 카이스트 시절에 사제지간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함께 책을 썼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대표 저자로 책도 냈던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안철수 전 의원에게까지 미칠 만한 사안인 것 같고요. 가장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당에서는 자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본인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시킨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당에서 자작이라고 발표하기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무리수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대목부터 이제 저는 의문입니다. 이준서 최고위원, 이 영입 1호로 청년 몫의 최고위원이 된 거란 말이죠.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다선 현역 의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예. 30대에 그냥 청년 몫의 최고위원이 된 것이지 실제로 대선을 여러 차례 겪어본 다선이거나 또는 현역 의원이거나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단독으로 그런 위험천만한 조작을 했다. 이거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네, 오늘 아침 국민일보 보도로 나온 게 있는데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 혼자만의 선택으로 오픈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용재 의원한테 들려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도 밝힌 바가 있고요. 들려드린 적이 있다. 예, 그렇게 언론과 통화를 근데 했네요. 이제 들려준 것하고 그것을 누군가 지시를 받아서 조작했다는 건 다르니까. 이용주 의원은 듣기만 했을 수도 있죠. 예. 이용주 의원까지. 물론 이 의원은 들은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주 의원이 이제 당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게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본인은 확신을 했다는 당시의 표현 같은데. 그럼 지금 어쨌든 보도되는 거 상으로는 두 사람밖에 몰랐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누구까지 알았느냐 이게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제보를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오랜 세월. 근데 실제 그런 제보를 받게 되면 몇 겹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도 입 밖에 내기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은. 특히 대선 때는. 왜냐하면 대선의 공방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 무마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계속 가거든요. 네, 실제로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선을 처음 치르는 젊은 정치 지망생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대선 나흘 전인가요? 이럴 때 이런 정도의 위험한 일을 스스로 판단해서 조작을 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상상하기 힘들다. 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누구까지 알았느냐 포커스가 될 거라고 보고 이런 내용을 대선에서 자신 있게 조작해서 발표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소스부터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녹취록이라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최소한 기본 사실들 베이스 하에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기본 사실들을 누군가 제공했다. 그리고 그 위에 대본을 짜고 그리고 실행자였던 액션을 했던 사람이지 액션 플랜을 짠 사람은 따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이제 앞으로 관련 뉴스가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 사건은 국민의당에 아주 크고 긴 상처를 남길 것 같네요. 예. 자,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일단 전해주세요. 네, 어제 국민의당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인데요. 당시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던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4일 앞둔 지난 5월 5일에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와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함께 다닌 동료의 증언이라면서 녹취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남동생과 짜고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가짜 녹취 파일을 만들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건넨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과를 하자마자 뉴스가 또 계속 쏟아졌어요. 그죠? 네,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유미 씨는 지시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지목한 이유미 씨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밝힌 건데요. 여기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지시였어요. 네, 출마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용주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총선에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던 사람을 자봉이라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역풍 맞을 만한 해명인 것 같고, 가능하면 축소하려고 했던 거죠, 의미를. 게다가 안철수 전 의원하고 카이스트 시절에 사제지간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함께 책을 썼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대표 저자로 책도 냈던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안철수 전 의원에게까지 미칠 만한 사안인 것 같고요. 가장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당에서는 자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본인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시킨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당에서 자작이라고 발표하기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저인데 물론 이제 당에서는 이 사실을 안 게 이틀 전이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 당사자가 지금 50일 가까이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오히려 알았지만 계속 타이밍을 봤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말이 되죠. 그쪽에 훨씬 설득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제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문준용 씨, 피해자인 문준용 씨의 어떤 피해나 심적 고통 이거는 당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건 뒀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50일 이상. 가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계속 방치한 거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당사자가 사과를 받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평당원 또 자원봉사자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유미 씨가 이제 전남 여수갑에 지난 총선 때 예비 후보 무리수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대목부터 이제 저는 의문입니다. 이준서 최고위원 이 영입 1호로 청년 몫의 최고위원이 된 거란 말이죠.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다선 현역 의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예. 30대에 그냥 청년 몫의 최고위원이 된 것이지 실제로 대선을 여러 차례 겪어본 다선이거나 또는 현역 의원이거나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단독으로 그런 위험천만한 조작을 했다. 이거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네, 오늘 아침 국민일보 보도로 나온 게 있는데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 혼자만의 선택으로 오픈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용재 의원한테 들려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도 밝힌 바가 있고요. 들려드린 적이 있다. 예, 그렇게 언론과 통화를 했네요. 근데 이제 들려준 것하고 그것을 누군가 지시를 받아서 조작했다는 건 다르니까. 이용주 의원은 듣기만 했을 수도 있죠. 예. 이용주 의원까지. 물론 이 의원은 들은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위 자료를 만든 일이고 검찰 조사 받게 됐다면서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체포가 됐죠. 또 긴급 체포가. 네. 어제 저녁 9시쯤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긴급 체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국민의당에서는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타격이 더 컸을 테니까 네. 그나마 직접 몇 시간이나 먼저 밝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과 형식을 취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화해 제스처죠. 예. 미안하다. 사과. 미안하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긴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이 끝난 게 이미 50일 가까이 됐고 고소 맞고소가 있었던 게 올해